안녕하세요, 교육TV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DSIB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말합니다. 이제 규제 체계를 말하는 건데, 바젤위원회 권고에 의해 2016년부터 선정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은행, 은행 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 이제 5대 은행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신한, 하나, 국민, 농협, 단위농협은 아닙니다. 중앙은행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은행, 이렇게 5군데 은행을 DSIB라고 해서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 현 시대에 중요하냐면요. 국가적 금융혼란이 올 경우 정부는 이 DSIB에 해당되는 5대 금융기관의 세금 투여와 같은 적극적 방어를 하여 이들만을 지키겠다는 의미, 나머지 금융기관은 시장에 맡긴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평소에 이런 걸 하라고 권고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코스피는 뭐 몇 포인트까지, 부동산은 어디까지 빠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증권사나 보험이든 어디 은행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든 수협 그러니까 어디든 그런 게 망하는 데는 국가가 이제 지키지 않지만 이 5개 은행만은 지키겠다. 그러면 국가는 부도는 안 나고 나중에 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2008년 리먼 같이 미국 3대 은행이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세계적인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바젤 3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나머지 금융기관에 있는 돈들이나 이런 걸 세금으로 메꾼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없다는 거죠. 결국 5개 은행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혹시라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DSIB에서 나온 바젤위원회는 뭐냐? 요건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금융기준위원회 IASC라는 요 국제적 재무제표 통일성 높이기 위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러한 체계에 있습니다. 이걸 바젤 3 체계라고 합니다. 이게 바젤 1, 바젤 2, 바젤 3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바젤 3는 세부 사항인 그 밑에 있는 세부 사항으로 IFRS 1, 2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지금 도입 중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무래도 너무 부담이 커서 2018년까지 연기하다가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이 회계 기준이나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선진국 기준에 맞게끔 이제 체제 정비를 해서 국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맞아야지만 금융거래든 이런 거 수출도 하고 수입도 받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IFRS 지금 17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201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요게 이제 2029년으로 연기한 겁니다. 정권 이제 교체된 다음에. 왜냐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원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했던 그게 아니라 시가, 당장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나라 보험사가 이제 반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런 걸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반 이상이 미달, 그래서 반 이상이 이 체계로 가면 부도죠, 부도. 그래가지고 이 충격이 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화재도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작업책으로 막 건물 팔고 해서 이 기준을 맞추려고 현금을 많이 이렇게 모은 상태죠. 그만큼 이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방만한 경영을 했다가는 이 체계에서 보험사가 부도가 나는 거죠. 폐업 처리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행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40%인가 하여튼 그 이상 그런 보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회계 처리를 못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회계 처리를 뭐 맞추기 힘든 보험사들이 그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뭐 그냥 거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은 2022년에 보면 어디 보험회사일지 다 알게 됩니다. 예, 그런 걸 알고는 있어야죠. 예,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바젤 3 체계에서는 외국과 같이 본인 무한 책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 금융회사 파산 시 뭐 5천만 원 한도 뭐 예금 뭐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바젤 3가 이제 정착이 되면 개인 투자 실패는 개인 무한 책임으로 바뀝니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없거나 최소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여기 이제 서구 역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젤 3 체계에서는 더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금융 교육을 안 시키면 언젠가 자기가 모은 돈을 뭐 한 방에 날려서 이제 자녀들이 뭐 거의 뭐랄까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거의 그 어렵게 모은 돈 그냥 쌈짓돈 다 날리는 거죠. 이 바젤 3 체계의 이 주요 포인트 이렇게 그 흐르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금융거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요약해봤습니다.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실사역, 요 KB증권하고 JB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는데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국채금리 파생 결합 펀드 DLF라고 합니다. 요거 불안전 판매, 요거를 개발해가지고 은행들에서 판매했죠. 뭐 우리은행 같은 데서 많이 팔았죠. 이게 은행에서 그냥 적금인 줄 알고 들었던 사람들 다 속았죠. 뭐 거의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뭐 30% 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해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겁니다. 체계가 이제 이렇게 무한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독일 부동산 파생 결함 증권, DLS 상환지연. 그 다음에 이제 라임, 이제 요건 개인 이제 상호 펀드인데, 요걸 이제 메자니 펀드라고 그럽니다. 메자니 펀드가 이제 라임 운영과 지금 알펜루트 자산 운영, 요 두 개가 지금 환매 중단 사태가 났는데, 요 메자니 펀드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단계, 중간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건데, 주로 후순위 채권이나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채, 교환사채, 상환전환 우선주 등에 투자를 한답니다.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신주 인수권이나 뭐 전환사채만 알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자니 펀드가 바로 라임 운영과 뭐 알펜루트 자산 운영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라임 운영이 환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모 슈펙스 BNP 같은 경우 얘네가 막 손절해가지고 전환사채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주가가 개폭락했죠. 그리고 여기 금액이 하여튼 조 단위로 지금 이거를 발표를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그 다음에 알펜루트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이 28일부터 올해 28일이죠. 1월 이때부터 이제 그 두각 신문 기사가 되고 그랬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고수익을 준다고 해서 이제 뭐 개인 돈과 뭐 여기 기관 돈 뭐 아니면 뭐 돈들이 북해서 들어가는 건데 거의 뭐 그런 데들이 먼저 빼가고 그러면 뭐 개인들이 찾을 돈은 얼마 없을 겁니다. 이런 게 뭐 국가에서 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건 이제 없다는 거죠. 개인이 투자했다가 날린 거죠. 그래서 이런 바젤 3 운영 체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회계 기준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로 이제 뭔가 포인트를 찾는다면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주로 우량한 전환사채에 투자했어요. 종목은 뭔지 저도 아직 못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제 주식을 팔아서 뭐 펀드 요 환매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만약에 라임처럼 간다면 이제 이 우량 전환사채가 이제 물량에 의해서 하락 불가피. 그래서 여기 주식도 터무니없이 싸질 수가 있어요. 수급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막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주식을 또 그때 다 그 해소됐을 때 투자하는 거. 투자 포인트가 하나 보이죠? 이 주식이 어느 건지 알아보는 것도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SIB에 대한 거와 이
바젤위원회 바젤 3 그 체계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딴 거는 뭐 저도 맨날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정도가 기본적인 골격이고 나중에 더 추가적인 것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